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든든한 주식 선생님 김대명 전문가와 3부에서도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치 처음 뵙는 것 마냥 인사를 너무 네, 공손하게 시간마다. 잘하시네요. 배우신 분이네요. 네, 근데 전문가님 네. 오늘 처음으로 3시간을 함께 하잖아요. 네네. 어떠세요, 지금 기분이? 기분이요? 네. 좀 덜 봤으면 좋겠어요. 정들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보고 싶습니다.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제가 3부에서는 아까 전에 2부에서 말씀드렸었던 이 강의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고충을 겪고 있는 종목들을 또 이제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일단은 여기 이 아까 전에 설명드렸었던 한빛소프트 마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종목 상담 이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진행해 주세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자, 아까 전에 한빛소프트 이제 매집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설명드렸었는데, 자, 여기에서 이런 이제 갑자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여기 하나를 더 넘겨서 여기까지만 딱 볼게요. 여기에서 보시면요, 자, 차트에서 보시면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추세에서, 그죠?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점. 자, 그런 시점에서 이 평선들이 굉장히 이제 좀 나란하게 나열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자, 저점을 높여준다. 그죠? 저점이 여기에서 이탈시키지 않았어요. 여기는 쌍바닥이에요. 쌍바닥이고, 자, 저점을 높여주면서 갑자기 뜬금없는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다. 그죠? 뜬금없는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다. 어떤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터졌었죠. 그런데 음봉이다. 음봉이에요. 네. 양봉이 아니고 음봉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듯이 기존에 매집되어 있었던 물량도 없는데 이런 음봉이 나온다는 거는 기존에 있던 물량들을 소화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회사의 유통주식수를 마찬가지. 그죠? 장대 양봉이 만들어서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든 갑자기 뜬금없는 갭을 상승을 시키면서 거래량을 터뜨리든 음봉이 나와서 거래량을 터뜨리든 이런 과정 자체는 자, 뭐 기존에 매집되어 있는 물량이 아니라면은 이 음봉은 이 음봉은 매집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물량 소화를 거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리죠. 이렇게 뜬금없는 이런 이제 갑자기 갭 상승이 나오면서 음봉을 만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기존에 뭐 매집되어 있고, 그죠? 이평선들이 보시면은 이평선들의 뜻이 뭐예요? 뭐 말 그대로 뭐 5일선이든 10일선이든 21선이든 그 21선의 평균 가격대잖아요. 네. 그죠? 평균 가격대면은 그 가격대 보유를 하고 계신 종목들이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자, 차비 줄 테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익 줄 테니까 나가.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차익 실현을 했다라면은 여러분들은 그 다음날 굉장히 아쉬워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연출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자, 어떻게 다시 매집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은 마찬가지 거래량 없는 조정. 그죠? 이틀 연속 매집을 하고 나서 거래량 없는 조정. 매도된 물량이 크게 없다. 여전히 매수세는 강하다. 매수세가 강하니까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를 다시 20%대까지 상승을 시켜버린다. 그죠? 결국에는 자, 여기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마찬가지 이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여전히 키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시점. 그죠? 역배열에서 정배열을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평선들이 나란하게 모일 때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량을 터뜨리고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나 의미 있는 음봉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물량을 매집해가는 과정이고 이제 상승세로 출발을 하려고 하는 정배열을 만드는 시점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시점에서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 가시면서, 왜 세력들이 충분히 매집이 되어 있다라면은 물량 선점이 다 되어 있다라면은 어떻게 돼요? 주가를 어느 시점부터까지 다시 조정을 주고 어느 시점에서부터 다시 주가를 부양을 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해 가면서 추세를 보면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세력들이 주가를 부양을 시킬 때 마찬가지 분할 매도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챙겨가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들은 할 거는 단지 기다림과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부터 욕심내지 않고 분할 매수를 해가는 시점.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매집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주가를 부양시키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에 비중을 크게 들어가시는 거는 아니다.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른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김대별 전문가의 차트를 통한 급등주 찾기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노란톡방에 계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시간인데요. 시장 분위기는 좋은데 왜 내 계좌는 파란색일까 고민하시는 분들,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어렵다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한번 클릭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101 꼭 입력하고 입장하시고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분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27,9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면 1.9% 내림세 보이면서 25,85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이 네.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잘 네. 보고 있고요. 네, 네.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니머니님 머니를 많이 가져가고 싶다는 뜻이겠죠. 그죠? 네. 일단 27,900원이고 비중이 20%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시점에서부터 본다면요. 저는 일단은 조금 더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비중이 또 20%네요.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제 기준에 좀 벗어나는 거죠. 제 기준에는. 네.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종목당 10%를 들어간다. 그러면은 총 3차까지 분할 매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3%, 4%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고 어떤 한 종목이 20%를 들어간다고 하면은 5%, 5%, 10% 네,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시점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본다면 완전한 매집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죠? 완전한 매집이 된 건 아니에요. 이 정도 거래량 자체는. 이 회사의 유통지수는 자, 550만 주 정도 됩니다. 550만 주 정도 되는데 지금 이 거래량은 몇만 주에 270만 주 정도밖에 안 돼요. 매집을 해 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여전히 완전한 매집은 되지 않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부터 물량 선점을 하려고 주가를 내렸다가 다시 부양을 시킬지 모른다.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부터 본다면은 비중을 20% 들어간 거는 조금 약간 무리를 하셨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자, 그러면 추가 매수를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텐데 여기에서 또다시 추가 매수를 한다면 비중이 상당히 커지겠죠, 그죠? 상당히 커지고 주가가 어느 시점까지 또 조정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한 24,000원대까지 24,000원대까지 조정이 나오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 네, 여기에서 그런데 문제점은 이거예요. 여기 22,000원 구간대를 이탈시켜버리면은 그때는 저점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저점이 낮아지면은 다시 이 종목이 이 주가가 이 종목을 매집을 하고 있었던 이 세력들이 언제 다시 주가를 부양을 시킬지 모른다. 왜? 완전한 매집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는 22,000원대를 기준점으로 잡고 일단은 24,000원 아래로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에서 저점 세력들이 만약에 이 종목의 주인들이 다시 주가를 부양을 시킬 거면은 이 구간대를 이탈시키지 않을 겁니다. 이 구간대를 이탈시키지 않고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탈시킬 거야 라고 그죠? 빨리 이 종목을 매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눌렀다가 매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 22,000원대 이탈 나오면은 그때 돼서는 비중을 축소를 하셔야 된다. 왜? 어느 시점에 다시 매집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비중을 축소를 해 놓고요. 비중을 축소를 해 놓고 여기에서 10% 정도의 비중을 만약에 축소를 하면은 거기에 따른 손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매집을 해 가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탈시키고 나서 아래 구간에서 조정을 주고 나서 다시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릴 수가 있어요. 아래 구간에서. 그러면은 그때 거래량을 터뜨리고 난 뒤에 다시 눌릴 때
다시 눌릴 때 그때 추가 매수를 다시 해보는 쪽으로. 그죠? 처음에는 비중이 한 10% 정도 손실을 볼 수 있지만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눌리는 시점에서 만약에 사셨다. 추가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된 거래량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매집이 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주가를 부양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10%대의 어떤 뭐 손실을 봤던 거를 다시 또 만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에 대해서 24,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또 22,000원 이탈 시에는 비중 축소하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 하셔서 마니머니님 닉네임처럼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분은 천천히 님이시고요. 나인테크 5,860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볼게요. 나인테크 오늘 12%대 급등했네요. 급등하면서 4,94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나인테크. 자,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을 남겨주시는 종목들 전부 다 급등주예요. 그죠? 전부 다 급등주고 급등주는 세력주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자, 의미 있는 거래량이 갑자기 터지고 나서부터 어떻게 돼요?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해요. 거래량이 매수세가 더 크니까 주가는 또 상승세가 나오고, 그죠? 다들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매집되어 있는 종목들은 어떤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매집을 하고 주가를 부양을 시켰다는 거고, 그 후로부터 이 재료가 끝까지 갈 거냐? 그거는 이들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들 손에 달려 있는 거고,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가겠다라고 충분히 수익을 가져갔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주가는 흘러내리는 겁니다. 왜? 세력들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주가는 누가 올린다? 세력들이 올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개인들이 올리는 게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자, 천천히님, 자, 나인테크 일단 5,860원. 자, 5,860원 비중 5%다. 저는 이게 여기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이 자리가 뭐 기존에 이제 이런 시점에서부터 충분히 또 이제 차익 실현을 해 나가고 나서 여기에서부터 보시면은 매집하고 차익 실현하고 매집하고 차익 실현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가 이제 흘러내리죠. 흘러내리고 난데 남은 물량으로 다시 또 매집을 하고 또 주가를 부양시키고 굉장히 세력들이 좀 이제 자금이 그래도 꽤 있었던 테마 자체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이제 재료만 있으면 다시 쭉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특징들이 좀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기존에 매집이 되어 있었고요. 매집이 되어 있었던 시점에서 고점을 돌파를 하고 큰 음봉이 나왔고 그리고 자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차익 실현이 나왔는 거예요. 차익 실현이 나왔고 그 다음부터 제 주가가 흘러내리는 거죠. 차익 실현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물량들이 다 빠져나갔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는 제가 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냐면은 추세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추세를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추세 지켜주면서 살짝 반등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12%대까지 반등이 나왔고 그러면은 자 여전히 세력들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면은 이 추세 그대로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뭐 조정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우상향 방향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빠져나갔다 라고 생각이 되면은 여기에서 다시 살짝 반등시키고 또 다시 이 저점을 깨버리면서 흘러내릴 거예요. 왜 내려갈 때도 상승을 할 때도 이런 상승 파동을 만들지만 하락을 할 때도 하락 파동을 만듭니다. 살짝 반등을 해주고 또 다시 밀린단 말이에요. 고점이 낮아지면서. 그래서 저는 여기 구간을 조금 더 기준점으로 잡고요. 여기에서 인위적인 이탈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인위적인 이탈을 시키면서 이제 밀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가격대를 3,500원 정도, 3,500원 정도를 기준점으로 잡고 비중은 5%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점 말고 살짝 눌리는 시점에서 이 4,000원대 구간대를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4,000원대 구간대 지켜주시면은 여기에서 추가 매수 한번 하시고 또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상승세가 빨리 이어질 수도 있는 구간이고요. 그런데 4,000원대를 이탈시키고 만약에 밀어낸다? 그러면은 4,000원 이하대로 추가 매수 한 번 더 해보시고요. 그런데 3,500원대 이탈하면은 여기가 기준점을 잡고 3,500원대 이탈하면은 그때는 좀 결단력 있는 결정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인테크 이 종목에 대해서 4,000원대 구간에서 추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3,500원 이탈 시에는 매도하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손실 보고 계신데 꼭 대응 잘 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MBT고요. 24,0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MBT 0.87% 내림세 보이면서 22,7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MBT 이 종목도 거의 신규 상장주예요. 아까 네.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뭐 로봇 관련주인데 저는 이 신규 상장주들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 제약바이오 아까 전에 우리 김성 아나운서님이 한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종목이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신규 상장주, 네. 네. 뭐였죠? 자, 박셀바이오, 그렇죠? 아, 네네. 네, 박셀바이오도 마찬가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씩 반등이 나왔었어요. MBT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이제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라 가지고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너튜브에 제가 또 따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고 이날 하루에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단타로 들어가서 20% 정도의 수익을 봤었던 종목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기존에 한번 매집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에서 매집이 되고, 그죠? 매집이 되고. 자, 이 회사의 유통 주식수는 450만 주. 그런데 이날 거래량이 370만 주. 거의 유통 주식수에 가까운 매집을 해놓은 상태고, 그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 없는 조정, 다시 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집되어 있었던 그런 매수세를 다시 한번 연출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여전히 매도된 물량은 크지 않아요. 네, 여전히 매도된 물량은 크지 않는데 다만 이미 어느 정도 선점을 해 놓은 상태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런 구간대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려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도 같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량은 좀 남아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분할 매수를 일단은 조금씩 한번 해 보셔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분할 매수를 한 번씩 조금씩 해 보셔야 되는 시점인데. 네, 전문가님 그런데요. 네네. 종목 상담 10번째 올려주신 분 보니까 같은 종목으로 고민하고 계세요. 네네. 똑같은 종목 MBT시고 매수가가 26,000원이시고 네. 5%거든요. 네네. 이분도 같이 대응 부탁드릴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자, 지금 시점에서부터 본다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되는 시점은 이 시점, 그죠? 첫 번째 매집품 눌렸을 때고, 네. 그런데 이 시기를 놓쳤고 이미 주가가 똑같은 거예요. 주가 부양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에서 산단 말이에요. 네.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거를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여러분들이 살 타이밍은 첫 매집 후예요. 아시겠죠, 항상?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다. 일단은 한 2만 원대까지 내려오시면요. 2만 원대까지 내려오시면 크게 보세요. 크게 보시고 2만 원대까지 내려오시면은 이 구간대에서 한번 추가 매수 한번 해보고 다시 네, 조정 여전히 매도세 자체는 크지 않기 때문에 다시 주가를 부양시켜 줄 때까지 본다면은 한 2만 원대 구간대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BT 종목에 대해서 보유 의견 주셨어요. 그리고 2만 원 선에서 추가 매수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 하셔서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네 번째 분은요, 서전기전이고요. 매수가가 4,484원, 비중은 12%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볼게요. 서전기전은 오늘 2.75% 오름세 보이면서 3,73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서전기전. 자, 지금 일단은 보시면요, 이전에도 여기에서도 이런 갑자기 뜬금없는 양봉이 나오고, 이런 뜬금없는 양봉이 나오고, 뜬금없는 양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량이 이제 듬성듬성 올라왔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매집도 안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는 거는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물량 다 모으고 나서부터 이런 시점도 마찬가지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시점이고, 물량을 제대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확보를 해놓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다시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립니다. 이제 출발할 거야라고 만들어 놓고 거래량 없는 조정, 그리고 나서 다시 갭을 띄우죠. 갭을 띄우면서 올렸는데, 자, 지금 시점에서부터 본다면요, 이 매도된 물량 자체는 음봉만 크지 거래된 물량은 크게 없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한번 더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가격대가 일단 4,400원대란 말이에요. 4,480원대. 4,480원대는 고점에서 좀 잡으셨는데, 비중이 12%다. 12%시면은 한 8% 정도? 8% 정도를 더 한 3,500원대 구간. 지금 21선 지켜주면서 있단 말이에요. 21선 지켜주면서 여기에서 다시 바로 또 양봉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이탈시킬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을 좀 두시고요. 한 3,500원대 구간에서 추가 매수 한번 하시고, 만약에 지금 21선 지켜주는 시점에서 바로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서면요, 그때 돼서는 바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일단은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우수 AMS고요. 8,320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볼게요. 우수 AMS 오늘 5.16% 상승하면서 6,52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 종목 현대가의 기업이고요. 오늘 또 장 마치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61억 원 적자 전환했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우수 AMS. AMS. 네. 네. 이것도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 일단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자, 크게 매집된 물량도 없어요.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리지도 않았는데, 보시면은 굉장히 찔끔찔끔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세를 계속해서 올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만큼 세력들이 굉장히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네. 충분히 자신이 있다는 거고, 자금이 빵빵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달라붙어라. 네. 그런데 이렇게 올려가는 과정에서요. 이렇게 올려가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이런 듬성듬성 윗꼬리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는 과정에서 윗꼬리 구간대에서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해가고 평단을 어느 정도 이제 만들었으면요. 평단이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돌리거든요. 돌리면서 이제 평단을 만들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런 구간대에서 갑자기 뜬금없는 정말 큰 음봉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런 종목들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자, 8,320원대 보면은, 8,320원 보시면은요, 자, 이 시점이네요. 박스권에서 이제 지금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있어요. 흘러내리고 있고, 자, 그런데 보시면은, 뭐, 기존에 벌써 이런 시점에서 거의 다 매집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차익 실현 한번 하면서 개인들 한번 털어냈었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매집된 물량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주가를 여기에서 이게 매집이 된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주가 부양시키고 차익 실현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누릅니다. 자, 누르는데 세력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아래로 내려가죠. 내려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자, 일단은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세력들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마 뭐 이 자리 이탈시키지 않으면요, 6,120원대 이탈시키지 않으면은 다시 반등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 이탈시키면은 이 종목은 4,000원대까지도 열려 있다. 네, 그 부분을 항상 조금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 종목 자체가 뭐 크게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은 뭐 이미 이제 이 종목의 과거 어떤 종목들이 이제 보면은 과거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흔적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뭐 끼가 있다는 종목이에요. 끼가 있다는 거니까 뭐 바닥까지 밀려지면은 그때 돼서 다시 또 이런 끼를 또 부릴 수는 있어요. 이런 끼는 부릴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저는 한참 기다리셨다가 비중이 5%니까 뭐 한참 기다리셨다가 뭐 오래 기다리기 싫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한 6,020원대를 뭐 손절가로 잡고 바로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런데 비중이 얼마 안 되고 나는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한 4,000원대까지 떨어지면은 난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 한번 크게 뭐 한 15% 정도 추가 매수를 해야지라고 해서 평단을 확 낮추시고 다시 끼를 부릴 때 빠져나오자.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수 AMS 이 종목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자고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분이 단기로 보고 싶을 경우에는 6,020원대를 손절 라인으로 잡아라 라고 대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는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 하실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101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비트컴퓨터고요. 9,8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비트컴퓨터 종가 살펴보시면 2.72% 오름세 보이면서 8,69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비트컴퓨터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컴퓨터 네. 일단은 9,800원이잖아요. 비비님이 올려주셨는데 비중은 10%다. 저는 일단은 지금 자리 여기 지금 쌍바닥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쌍바닥이 이제 뭐냐면은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자리를 만약에 이탈을 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강력한 저항 구간이 되는 자리입니다. 예,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이 자리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때 대해서는 저는 좀 이제 좀 가감한 대응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바로 추가 매수를 지금 시점에서 바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네 반등이 나와주면은 네 그때 돼서는 바로 또다시 비중을 축소를 하시면서 추세를 조금 기다려 볼 수 있지만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좀 오랜 시간 동안 또 이제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 자리를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지금 뭐 이런 원격 관련주들은 테마 자체가 지금 코로나 때 한참 이제 부흥을 했었고요. 지금은 좀 식어가는 분위기인데 굉장히 멀리 보셔야 돼요. 네, 이 종목은 만약에 이제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리려면은 성장성 자체는 충분히 있어요. 원격 관련해서 성장성 자체는 이제 충분히 있는데 그러한 어떤 이제 주가의 부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다시 오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자리를 기준점으로 잡고 바로바로 대응을 하는 쪽으로 저라면은 네, 그렇게 대응을 하는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비트컴퓨터에 대해서 추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 하셔서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솔홈데코고요. 2,186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면 한솔홈데코 2.67% 오름세 보이면서 1,92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주식 왕자님. 네. 주식 왕자님. 지난번에도 지난번에 의뢰하셨었는데, 네. 주식 왕님도 계셨었는데, 네. 자, 일단 한솔홈데코 지금 2,186원이네요. 자, 여러분들, 사실 때 항상 시작할 때 사세요. 아시겠죠? 시작할 때 사셔야 돼요. 자, 주가 다 부양시키고 나서 사시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자 세력들은 주가가 만약에 개별 종목이다. 개별주라면 언제까지 상승폭을 만들지 몰라요. 보통은 한 80%대 이상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바로 차익 실현이 바닥에서부터 매집되고 난 뒤부터 80% 정도까지 상승폭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바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요. 테마주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0%, 120%, 뭐 300% 이런 거는 특징이죠. 그죠? 얼마든지 상승세를 그 정도까지 만들어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의 상승세가 테마가 또 이제 식어요. 코로나 테마 백신주도 식잖아요. 그죠? 다 식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그런 시점에서부터 본다면은 뭐 이런 종목들 지금 뭐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부터 고점대까지 130%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까지의 상승폭이 나온 종목들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니고요. 고수들의 영역이에요. 네, 고수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매매를 하는 시점에서는 항상 첫 매집후다. 아시겠죠? 첫 매집후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지금 시점에서부터 자 비중이 몇 프로겠죠? 비중 10%라고 남겨주셨어요. 비중이 10%다. 네. 자 비중이 10%면은 지금 일단은 단기 하락 박스 하락 추세로 지금 접어들었거든요. 하락 추세도 접어들었어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요. 자, 저점 깼습니다. 저점 깼고 이제 여기에서 지금 살짝 좀 반등이 좀 나와주려고 하는데 저는 이 자리 지금부터 본다면요. 1740원대 1740원대를 기준점으로 잡고요.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처음 눌림, 이제 두 번째 눌림이죠. 이걸 좀 지워야 되겠네요. 굉장히 좀 지저분한데. 자, 여기 이 눌림이 만들어준 이 자리에 자 여기 보시면은 거의 쌍바닥에 가까운 구간이죠, 그죠? 네. 여기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자리 마찬가지입니다. 못 지켜주면요. 자, 여기까지 열려 있어요. 네, 1,200원대 부분, 1,300원대 부분까지 열려 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기준점으로 잡고요.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솔 홈데코 이 종목에 대해서 1,740원을 기준점으로 잡고 대응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서울반도체고요. 21,000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볼게요. 서울반도체는 1.35% 상승하면서 18,8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서울반도체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서울반도체 이 종목은 지금 차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면요. 네, 엄청 등락이 크네요. 네, 그렇죠. 등락이 굉장히 컸었던 종목이죠. 굉장히 네. 끼가 많은 종목이에요. 일단은 끼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고, 그리고 이 종목도 보시면은 자, 김은선 아나운서 이 자리가 무슨 자리죠? 어떤 자리요? 자, 위쪽에 이 자리 무슨 자리죠? 쌍봉자리. 네, 그렇죠. 아, 발음 좋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원래 발음 해주세요. 따라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쌍봉자리죠, 여러분들. 자, 쌍봉자리예요. 자, 네. 여기 이 쌍봉자리에서 맞고 떨어졌어요. 그죠? 제가 쌍바닥과 쌍봉 구간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자리예요.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고 강력한 저항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필 이 자리에서 맞고 떨어지고 왜 하필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까요?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자, 지금 시점에서부터 본다면은 일단은 단기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상승 추세를 그래도 이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시점이고 1년 사이에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이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뭐 큰 추세 이런 정배열 구간에서의 큰 추세는 아직 여전히 단기적인 시점에서부터 본다면은 단기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큰 추세는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21,000원이시면은 한 여기 이 시점에서부터 5%시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점 한 만원 여기 가격대가 얼마죠? 18,000원. 네, 18,000원 이탈하면 한 번 더 추가 매수. 18,000원 이탈하면 한 번 더 추가 매수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자 얼마까지 보시냐? 15,000원대까지 보자. 15,000원대까지 조정받으면 난 이 종목의 비중을 10% 정도 더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시면은 저는 지금 차트를 좀 돌리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천천히 끌고 가보시길 바란다.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이 종목에 대해서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18,000원 이탈 시에 추가 매수하라고 대응 방법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대응 방법 알려주시는 우리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고 한 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101 꼭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참여 방법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 오시죠. 네, 여러분들 참여 방법 화면으로 잘 보셨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페이퍼 코리아고요. 3,351원, 비중이 17%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가 살펴보시면 페이퍼 코리아는 1.33% 상승하면서 2,29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뭐 일단은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게 좀 크게 끌고 가보셔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전문가님 그리고 질문자님이 몇 년 전에 사서 물 탄 건데 더 물 타야 될까요? 라고도 남겨주셨어요. 몇 년 전에 샀다고요? 네. 몇 년 전에 사서 주식이님이 분할 매수를 했는데 지금 시점이 또 이제 아직도 가격대가 높네요. 그죠? 가격대가 높고 일단은 비중 자체가 지금 몇 프로 정도 될까요? 17.6%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조금 더 분할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분할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자 이제 정배열 만들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 터트리면서 자 이런 시점 그 다음에 이런 거래량 이런 이제 박스권 안에서의 이런 음봉들이 나오는 거는 여기선 차익 실현 나온 게 맞아요. 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게 맞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추세가 좀 꺾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구간대는 아직도 정배열 구간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정배열 구간이고 저는 여기가 좀 이제 되게 의아한 거죠. 여기에서는 지수의 영향을 받으면서 무너진 구간이고요. 지수의 영향을 받으면서 무너진 경우고 원래는 이 자리를 이탈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시장이 정상적으로 흘러갔더라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왜냐하면은 윗꼬리가 달리고 이런 구간대에서 차익 실현 나오고 차익 실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주가가 흘러내려야 되는데 흘러내리지가 않고 다시 박스권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거는 아직도 세력들이 물량이 좀 남아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부터 뭐 한 2,000원대까지 시장에 만약에 영향을 받으면은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시장에 영향을 받으면은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한 2,000원대까지 보시고요. 2,000원대까지 내려오면은 여기에서 한번 더 추가 매수 한번 해보자. 추가 매수 한번 해보시면은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캠트로스고요. 6,869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캠트로스는 6.02% 오름세 보이면서 5,99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최근에 많이 눌렸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많이 눌린 게 아니고 하락 추세를 타고 있는 거죠. 이거 거의 네. 진짜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위험한 이제 구간인데 이게 파동을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한번 만들고 그죠? 큰 파동을 본다면 한번 만들고 다시 한번 또 큰 파동을 만들어가면서 자 여기가 쌍봉자리죠. 쌍봉자리 만들고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쌍봉자리. 네. 네, 쌍봉자리. 구수한 발음이 마음에 네. 들어요.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저항받고 이제 밀리는 거죠. 밀리는 건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쌍봉이라고 해서 쌍봉 구간대에서 저는 이제 굉장히 매매를 하는 걸 좀 두려워합니다. 사실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맞고 저항받았어도 전저점을 이탈시키지 않으면은 그 구간대를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추세는 살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전저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본다면 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 네모 하나에 있는 가격대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5,000원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 이탈시키면은 그때는 추세가 무너지는 구간이에요. 고점 찍고 내려오는 구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000원대를 기준점으로 잡고 저는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여전히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추가 매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자리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을 낮추고 뭐 5,000원 구간대 이탈하면은 뭐 정리를 하더라도 그죠? 여기에서 뭐 뭐라 그러죠? 평단 자체는 낮아지면서 정리를 하더라도 수익금 자체나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해서 이런 구간에 대해서 정리를 하거나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거나 어차피 손실 금액은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기 때문에 한번 승부를 한번 띄워봐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캠트로스 종목에 대해서 5,000원대 기준점으로 잡고 대응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손실 보고 계신데요. 꼭 대응 잘 하셔서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S 일렉트릭스고요. 75,000원, 비중이 크시네요.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볼게요. 오늘 0.84% 오름세 보이면서 59,7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LS 일렉트리스요? 네, 영문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네. 한글로 써놓으셔가지고 한참 찾았네요. 네, LS 일렉트리스 잠시만요. 네. LS 일렉트리스.
비중이 되게 크시네요. 30%라고 하셨고요. 매수가가 75,000원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이게 전기차 관련주거든요. 네. 전기차 관련주인데 지금 75,000원이면 거의 고점이시네요. 아, 오늘 쌍봉자리 굉장히 많네요. 지금 네. 쌍봉자리 오늘 한 네 종목 정도, 세 종목 정도 본 것 같은데, 자, 쌍봉 맞고 떨어졌죠, 그죠? 쌍봉 맞고 떨어지고 나서 추세, 자, 여기 큰 저점을 기준점으로 잡으셔야 돼요. 큰 저점 여기 보시면은 5만 원대, 네, 5만 원대를 기준점으로 잡으시고요. 여기를 만약에 이탈이 나오면 그때 돼서는 이 종목은 쌍봉 맞고 떨어지는 말 그대로 고점 찍고 내려오는 하락 바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추세고, 그런데 이 자리 5만 원대 지켜주면은 네, 다시 우상향 방향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준점은 5만 원입니다. 잘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S 일렉트릭스 이 종목에 대해서 5만 원대를 기준점으로 잡고 대응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질문자님도 손실 많이 보고 계신데요. 그리고 또 비중도 커서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꼭 대응 잘 하셔서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엑섹스바이오고요. 21,0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도 살펴볼게요. 엑섹스바이오 1.77% 상승하면서 14,4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가자님 아까 전에 비중이 LS 일렉트릭스 비중이 30%였었네요. 네. 아, 네. 일단은 네. 이번 경험을 이런 쌈봉 자리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를 경험 삼으셔가지고요. 네, 경험 삼으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좀 높은 가격대에서 그런 비중을 들어가신다는 걸 굉장히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다. 네, 정말 귀한 경험이 되셨길 그런 귀한 경험이 되셔가지고 앞으로의 주식시장에서 조금 더 성공 투자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SS 바이오, 자, 21,000원, 네, 21,000원이고요. 자, 지금 바닥이죠. 거의 이제 계속 이제 바닥 찍고 내려오고 있는 시점이고,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저는 아까 전에 일부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네, 지금 뭐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나쁘지 않은, 네, 네, 가져가자, 그죠? 믿고 네, 가져가 보자라고 그런 하셨는데요. 건데, 네. 일단은 바닥권에서 여기까지도 사실 적지 않은 상승폭이에요. 여기까지가 지금 이 엑세스바이오가 1600%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거든요. 우와. 1600%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만큼 코로나 테마가 굉장히 이슈가 굉장히 컸었던 테마예요. 그럼 질문자님도 네. 지금 고점에서 그렇죠. 잡으신 지금 건가요? 시점에서부터 본다면 300%대죠. 여전히 하방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네, 내려올 구간은 여전히 200%대까지 열려 있어요. 내가 투자한 시점에서부터 100%가 마이너스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끔찍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네.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여기 이 주가가 얼마만큼 올라갔었던지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한번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절대 지금 자리가 뭐 상승폭으로만 따지자면은 큰 이 주가가 올라갔었던 이 상승폭으로 따지자면은 많이 내려온 시점인데 바닥에서 올라간 시점으로 본다면은 여전히 상승폭이 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일단 추가 매수를 한번 더 하는 쪽으로 하시는데 한참 기다리셨다가 하세요. 네, 한참 기다리셨다가 한 5,000원대, 5,000원대나 뭐 만원대 이하로 내려오시면은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쪽으로 하시면서 좀 장기적으로 한번 끌고 가보자. 네, 장기적으로 끌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엑섹스바이오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하시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을 본인 종목처럼 깔끔하게 진심을 다해서 정리해주는 우리 김대명 전문가인데요.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어렵다,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한번 클릭만 하시면 아주 쉽고 빠르게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101 꼭 입력하고 입장하시고요. 또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CJ E&M이고요. 16만
838원. 비중 굉장히 크시네요. 비중이 7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종가 살펴볼게요. CJENM 오늘 1.64% 오름세 보이면서 14만 2,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CJENM 비중이 네. 굉장히 크시네요, 정말. 네. 네, 정말 크십니다. 음. 와, 적지 않은 비중인데, 지금 제가 딱 파란 선 하나 끊어놨어요. 제가 쌍바닥을 이탈하게 되면 강한 저항 구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차트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쌍바닥이죠. 이게 쌍바닥이고 이 자리를 이탈시키니까 지금 자리에서 어떤 흐름이 나와요? 저항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저항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뚫지 못하고 밀리고 있죠. 완전한 돌파가 안 나왔어요. 그죠? 자, 일단은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업 자체, CJENM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CJENM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CGV도 굉장히 좀 좋게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괜찮다. 이제 정배열 만들어 가려고 이제 하는 시점이고, 네, 그래서 조금 더 끌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비중만 아니라면은 정말 얼마든지 진짜 추가 매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중만 아니라면은. 비중이 너무 크셔가지고 일단은 조금 더 기다리시되 자,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러한 추세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나 없나. 네, 이 추세를 지금 살짝 이탈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추세 보세요. 자, 이 추세, 이 선 그어놓은 빨간색 추세 이탈하고 나니까 여기가 다시 반등이 나오려고 해도 이 자리가 저항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이 자리를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홀딩을 하시되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또 밀릴 수 있는 여지는 많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한 13만 원대까지 13만 원대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크게 나쁘지 않는 종목인데 좀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네. 분명히 주가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다시 이제 상승세가 나온다면은 그때부터는요 무조건 비중부터 축소하세요. 네, 무조건 비중부터 축소하시고 이러한 이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70%가 뒤가는 거는요. 이런 다시 하락 추세가 왔을 때 처음 그렇게 매수를 하려고 했었던 그 의지는 온데간데 없어져요. 사람이 마이너스 계좌를 보게 되면 심리가 그래요. 심리가 그렇습니다. 사람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꼭 내 심리를 컨트롤하면서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건 비중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그때부터는 투자가 될 수 있냐, 투기가 될 수 있냐. 네,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다음부터는 그런 비중으로 매수를 하지 말자.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ENM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보유하시면서 또 주가가 상승세가 나올 때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질문자님, 비중이 70%로 굉장히 큰 만큼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응원할게요. 네, 전문가님, 이제 네. 시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도 질문해도 되나요? 따로 물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물어도 돼요? 지금 물어보세요.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요즘에 그래도 테마주들이 많이 뜨고 있잖아요. 네네. 쿠팡 관련주도 그렇고 네. 어떤 종목, 어떤 테마를 지금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저는 대선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대선주요? 네, 대선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제 이제 한 1년 정도 남았잖아요. 네.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끌고 이제 조정을 줄 수는 있어요. 조정을 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은 테마다.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우리 시장 기분 좋게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지길 기대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